안녕하세요. 새벽 3시의 고요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을 것 같은 집을 그리면서 영화 먼 훗날 우리를 보고 느낀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먼 훗날 우리는 정백연, 주동우 주연의 중국 영화입니다. 올해 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만약의 우리라는 작품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된 이유는 예고편에 나온 남자 배우 때문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국스럽게 잘생긴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죠. 품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여배우나 남배우의 외모가 마음에 들면 일단 재생 버튼을 눌러보는 편입니다. 여주인공 주동우는 소녀 같기도 하고 소년 같기도 한 묘한 매력을 가진 배우인데요. 청순함과 중성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소년 시절의 너 같은 작품에서 이미 연기력도 인정받은 배우라 안 볼 이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스토리는 한국에서 리메이크된 영화 만약의 우리와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헤어진 남녀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면서 가난했던 시절의 사랑과 그 시절의 시간을 함께 떠올리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 머물게 되는데요. 남자는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고 약간의 불안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유부녀라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가 미우면 예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를 떠올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옛 연인이 떠오르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옛 연인을 다시 만났을 때의 감정이 저에게는 상상도 잘 되지 않았고 솔직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때의 사랑을 동경하고 그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때의 선택을 다시 천천히 떠올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주동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I miss you. 그 말에는 단순히 그리움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내가 널 놓쳤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붙잡기보다는 제대로 놓아주는 선택. 조금은 성숙한 어른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속 연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집에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절을 맞아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남자의 집에는 항상 같은 음식을 준비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고 표정도 무심해 보이지만 언제나처럼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사람. 바로 아버지입니다. 또 이거야? 찐빵은 없어? 명절엔 찐빵이지. 아들이 툴툴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제 남동생이었으면 등짝을 한 대 쳤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 그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처럼 살가운 말이나 따뜻한 표정을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곁에서 이 음식 저 음식 맛을 보며 이 집이 여전히 따뜻한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집에서는 덩그러니 놓인 우편물만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사람의 온기도 따뜻한 음식도 없습니다. 추운 겨울 해질녘.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도 듣고 싶어 밖을 서성이던 여자, 그리고 그런 여자 곁을 조용히 서성이는 남자.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합니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버지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 작은 식당의 둥근 식탁에 앉습니다. 그 식탁은 여자에게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집이 됩니다. 차가운 빈방 대신 사람의 온기와 따뜻한 음식이 있는 곳, 그곳이 그녀에게는 집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아버지는 그 식탁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TV 리모컨을 툭툭 두드립니다. 아주 짧은 장면이라 처음 봤을 땐 그냥 지나쳤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로 영화를 보던 날 잘 바뀌지 않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오래된 TV처럼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의 춘절이 돌아옵니다. 그 사이 남자와 여자는 베이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불법 비디오를 팔다가 결국 단속에 걸려 붙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남자 대신 여자만 그 식탁에 앉게 됩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남자가 일이 많아 이번엔 못 왔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썼는데요. 아버지는 많이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남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정성껏 만든 명절 음식을 하나하나 싸줍니다. 유리병 가득 담긴 검붉은 고추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늘 그런 고추장을 밥상에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며 오랜만에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여자는 아버지가 싸주신 음식을 양손 가득 들고 집을 나섭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여자는 그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저에게는 또 한 번 마음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여자와 남자는 베이징이라는 낯설고 차가운 도시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꿈을 쫓는다는 건 어쩌면 많은 시련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삶은 나보다 너의 마음을 먼저 살피던 나를 어느 순간 너의 마음보다 나의 자존심을 먼저 지키는 사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정말 무궁무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공궁할 땐 그 공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모든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어쩜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성공이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세상엔 성공한 사람들만 가득했겠죠. 잠깐 딴 길로 샜네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 서로 오해하게 되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연한 재회를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제대로 된 이별을 하게 되죠. 그 후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여자에게 남긴 아버지의 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자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연이란 게 끝까지 잘 되면 좋겠지만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는 게 쉽지 않지. 좀 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될 거란다. 부모에겐 자식이 누구와 함께하든 성공하든 말든 그런 건 중요치 않아. 자식이 제 바램대로 잘 살면 그걸로 족하다. 너희 둘이 함께하지 못해도
넌 여전히 우리 가족이란다. 밥 잘 챙겨 먹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렴. 편지는 특별히 화려하거나 감동적인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의 영상과 함께 보니 참고 있던 눈물이 전 결국 터져버렸는데요. 아버지는 그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조용히 남겨두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놓치고 있었던 것,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집이 사실은 추운 겨울 둥근 식탁에 둘러 소소한 한 끼를 나누는 그 시간이었음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도 좋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집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넓은 집인지보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은 먹었냐? 항상 조심해라. 아주 평범한 말들이지만 그 말 속에는 언제든 돌아올 집이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엄마 아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는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집을 그렸는데요.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록해 보겠습니다. 새벽 3시 고요였습니다.